증권연합TV 이서구 파트너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훑어보면서 탄소 이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일단 메타버스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제가 HTS를 켜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점이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더 간다고 해주셨잖아요. 예. 이번 주는 아주 급등을 하네요. 예. 여전히 홀딩 유효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네.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점은 성장 산업인데요. 이게 5년 뒤에나 있을 성장 산업을 지금 현재 땡겨버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여러 다변화된 성장성을 가지고 각 대기업도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산업은 조금 더 보유 혹은 조정 시 좀 저점 매수도 아직은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조정 시 매수. 네.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꼭지가 나왔다고 보지 않으시고 예. 그냥 홀딩을 하고 예. 또 신규 매수까지도 지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상 밖의 답변이라 제가 좀 놀랐어요.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빠르게 또 체크해봤고 오늘 또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는 셀트리온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주 전반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셀트리온 여기서 반등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을 생각하고 조금 올라오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 저는 변치 않고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요. 이미 제가 매 맞는 거를 비유를 많이 하죠. 네. 예, 대신 상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만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기대감, 그리고 백신 기대감, 이것은 어느 정도 이미 노출된 상태고요. 위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데 과연 그게 뭘까? 저는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 치료제 나왔어. 네. 해외 진출 분명히 할 것 같아. 그거 하고 있어. 백신 나올 것 같아. 까지는 알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런 기대감,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강성주주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는데요. 예. 하지만 제 의견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소신 발언을 해주셨는데 네. 맞죠? 또 솔직하게 또 의견을 듣고 싶은 자리인 만큼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는 모두 다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네. 만약에 항체 치료제가 상용화가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매출이 나온다면 그때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테마 안에서는 약간 제약바이오, 같이 묶여있는 제약바이오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장이죠. 셀트리온 체크해봤고 모나미 한번 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시간이라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 이런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오전에 시장이 개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갭상으로 출발을 할까 했는데 갭상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근데 힘이 다 빠졌더라고요.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분들 지금 매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어느 정도 셀트리온과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요? 테마주인데 제약바이오랑요? 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작년, 재작년, 그리고 몇 년 전에도 한 번씩 들썩들썩 됐었죠.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과거에 투자했었던 사람이 이 테마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의 수익이나 아니면 실적에 과연 도움이 됐던가라는 것이 일단 학습 효과가 지금 생긴 종목군이고 테마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잠깐 차트 한번 보시죠. 예. 화면 보시면은요, 작년 초반부터 8월 달까지 아주 급등세를 보였었죠. 이거 다 매물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 잠잠하다가 한번 들쑥 나왔었던 것이 그 바로 말씀하셨었던 일본 문제, 그 문제 때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요, 주식시장에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이슈로 단번에 단기 수익 정도로 챙기는 정도가 맞죠. 이것을 투자 관점으로, 야, 이건 나중에는 뭐 극한 상황까지 갈 거야, 이런 기대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예, 결론적으로 이 종목들 제가 생각에는 관심권 밖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뭐 남든가 아니면은 손실이 좀 줄어드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모나미를 살펴본 거고 애국 테마에 있어서 모두 다 이제 같은 결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만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섹터 안에서 여름 수해, 원전, 이건 좀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폭염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갔던 게 원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전선, 전기 관련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갑자기 이제 여름 테마, 뭐 신일전자라든지 파스코 급등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예. 여름 테마부터 일단 체크를 해볼까요? 일제히 약세로 지금 반락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해야 할 타이밍으로 보시나요? 아닙니다.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고 두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고점을 어제 혹은 지난주에 꼭지를 치고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조정 시에는 좀 단기적으로나마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고점은 한번 최소한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나왔지만 블랙아웃 가능성을 계속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더위 관련해가지고, 이번 더위가 2018년 이후 최고치래. 그리고 그 이전에 2011년도인가요? 엄청나게 더웠었는데요. 그때 기억을 상기를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환경 관련해가지고 대체에너지도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원자력 그것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환경 문제 전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 뚫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두산중공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전력 케이블 이런 종목 테마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고점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이 아니고 사실 뭐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엮여 있어서 괜찮은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 테마도 역시나 한 번 더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쉬어가는 데서 저점 매수 한 번 더 해보는 게 용이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일전자 그리고 파세코 이런 종목들 어제 좀 급등했다가 오늘 좀 빠집니다. 그런데 왜 빠질까?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이 종목은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한번 급등하면 나오는 조정. 그러면 앞에는 다른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 올린 소위 매집 세력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8월 초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가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관련주들은 한 번쯤 짚어볼 여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름 테마주 지금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원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전이라는 이슈가 뭐 정치권 이슈라든지 실제로 소형 원전 이슈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여름 테마랑 묶여가지고 짚어봤는데, 사실 원전이 하나만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조랑 또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상황 같아요. 유럽연합이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뭐 에코프로HN 같은 경우는 관련 기업들이 벌써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세게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뭐 사과 아닌 사과 비슷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탄소 배출권 하면은 뭐 산림을 가지고 있어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 그러면 한솔 홈데코라든가 이건 산업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먼저 움직인 것이 과거의 대장주가 아니라 새로운 테마로 또 움직였다는 것이 환경 관련
저감 장치 관련주들이 좀 먼저 움직였어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선후에서 후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제가 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탄소 국경세 도입 미국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 왜 그러냐면요. 탄소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너 때문이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트럼프 때문이야. 트럼프가 5년을 미뤘습니다. 여태까지요. 괜찮아. 뭐 환경?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거 박사들이나 하는 얘기고 계속 석탄 떼고 석유 떼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붐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아직 성장 산업 초기 단계에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이 미국에 의해서 중국도 지난주에 탄소 거래소를 개설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까지 여기까지 가세를 한다면은 탄소 가격, 배출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분명히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은 네가 얘기한 한솔홈데코나 이건산업은 왜 그렇게 에코프로 HN처럼 가지 못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후발주자로 갈 수도 있죠. 잠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원목 가격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 움직이면은요. 원목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고점에서 또 많이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탄소 배출권 좋아.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 원목 가격이 떨어졌네? 이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다 보니까 약간 플러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급등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상승하는 정도로 마무리 졌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권 관련 그리고 지구 온난화 관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아직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어제 상한가로 지금 치솟았던 에코프로-HN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한솔홈데코라든지 이건산업에 대한 관심을 지금 타이밍에서 좀 가져봐도 될까요? 예, 저는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요. 원목 가격이 떨어져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너 때문이야. 그런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도 노려볼 만한 그렇죠. 기술적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마이너스 요건이 플러스 요건으로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지금 이석유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상대로 한솔홈데코라든지 이건산업 한 번 더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니까 한번 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후에 이제 조선업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계가 지금 수주 풍년이다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의외로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지금 조선주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2분기에는 오히려 어닝 쇼크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보도가 또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점검차 여쭤봐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었던 산업군에서 오늘 가슴을 콕콕 찔리는 업종만 지금 골라서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기관의 레포트가 좀 나왔어요. 철강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배 후판이라고 하죠. 배 갖다 대는 철판이요. 그 후판 가격 올 상반기에 올랐고 하반기는 더 오를 거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반기에 100만 원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 후판 가격이요. 지금 72만 원 전후인데요.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상승해서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기관 쪽에서 얘기가 지금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판 가격 상승을 한다라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그럼 이만큼 올라가면 그 충당금을 쌓아야지 라는 부분. 그래서 2분기에 3분기, 4분기에 비용 발생, 선 지급 형식으로 계상 처리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영업이익단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하반기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 관련 조선 관련 섹터 모두 한번 뒤져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조선에서 신조선가예요. 과거에는 신조선가가 지금 적자나면서도 수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조선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고선가가 또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하반기 후판 가격 인상 그거에 따른 부담도 분명히 있지만은 수주 그리고 신조선가 상승 그 부분도 생각을 한다라면은 플러스 안파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더 멀리 봤을 때 네.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조선주 정리해보면 될까요? 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전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 종목 좀 들어보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선주는 일단 안심 차원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하반기 이제 관심 섹터를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역시나 이제 친환경적인 기조에서 하나 골라오신 것 같은데 그 종목 뭔지 공개해 주시죠. 예,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무슨 얘기냐면요. 낮에 발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저장을 해놓고 소위 배터리처럼 저장을 해놓고 밤에 저장을 해놓고 낮에 쓰면은 좋지 않냐 이런 개념의 장치거든요. 네. 근데 앞서 SPO셀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저는 두산 퓨얼셀이 좀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전력난 이슈 앞으로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라고 한다라면은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수소든 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요. 뭐 근 2달째 거의 뭐 매일 매수하는 흐름입니다. 소위 매집의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네, 실제로 기관의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네요. 예. 예. 차트 흐름 보면은요. 고점 연초에 좀 쳤었지만은 좀 밀렸고 바닥치고 올라가는데 이 하단부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순매수 동향을 보면요. 연기금의 매수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도가 나오더라도 2,000주, 1,000주. 즉, 매수량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매집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연기금이 하반기를 한번 기대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 관점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두산 퓨얼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 종목이라고 키워드에서 이제 하반기가 들어갔길래 네. 왜 오늘장이 아니라 하반기라고 말씀해 주셨지 했는데 연기금의 답이 있었네요. 예. 자, 오늘 두산 퓨얼셀까지 관심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서구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